네, 조금 전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관저앞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상황은 계속해서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직접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설명하면서 내란이 아니다, 불법 계엄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조목조목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따져볼 대목이 한둘이 아닌데 우선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느냐는 이 발언부터 확인해보죠. 먼저 대통령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발언 바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자, 유선희 기자, 사실입니까? 네,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내란이 아니었다, 경고만 하려던 것이었다 이런 발언들이 사실이 되려면 그러면 국회가 안전하게 권한을 행사를 해서 그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그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했어야 이 발언이 사실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미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아니면 붙잡아내라 해서 그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했다 이런 증언들이 이미 복수로 나온 상황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는 것 같다. 들어가는 문을 빨리 부시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서 데리고 나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미친 X로구나 그거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메모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들은 게 아니라면 지어내기 어려워 보이는 이 구체적인 증거를 한 명도 아니고 여럿이 얘기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을 반헌법적으로 막으라고 지시를 했다는 증언을 국정원 그리고 군의 최고위급 간부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2시간 발언에 대해선 일단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반헌법적인 계엄을 이렇게 추진을 했다면 2시간이든 1시간이든 내란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긴 한데 일단 무엇보다 군을 동원한 것 자체가 2시간이다. 이 발언 자체도 사실이 아닙니다. 네. 일단 타임라인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국회 상공에 헬기가 등장하기 시작한 게 계엄이 선포된 날 지난 3일 밤 11시 40분입니다. 물론 이 전부터 군이 동원이 됐던 건 사실이지만 이때부터를 시작 지점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계엄군이 철수한 거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인 새벽 1시 15분입니다. 이때까지만 계산을 한다면 2시간 정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윤 대통령의 계엄이 해제됐다라고 발언한 것은 3시간이 넘게 지난 뒤인 새벽 4시 27분입니다. 네. 이때까지 계엄군이 국회에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었고요. 예.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이제 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해서 국회 주변에 다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간이었다, 경고용이었다 이런 발언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다음 이어서 두 번째 이 발언도 한번 팩트 체크해보죠. 실무장은 하지 말라고 했다. 국회 무력화하려는 의도 아니었다. 이 주장입니다. 바로 대통령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자, 윤석열 대통령의 실무장 없었다. 이 발언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네, 일단 실무장의 사전적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실제 무장,
군사 전투에 필요한 장비를 실제로 갖추면 실무장을 한 것입니다. 네. 꼭 실탄을 갖고 있지 않아도 실무장이라고는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 역시 양보를 해서 실탄을 갖고 있어야 실무장이라고 한다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탄을 스스로 가지고 갔었다라고 털어놓은 일공수 여단장의 증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령관님이 이제 추가 지침으로 탄은 개인별로 지급하지 말고 네. 지역대장이나 대대장이 통합 보관해라 라는 이제 지시를 받았는데 저만 제가 한 실탄 500여 발 제 차량에다가 우발 상황 대비해서 가지고 왔죠. 지금 저렇게 영상만 보더라도 저렇게 들어왔는데 실무장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또 듭니다. 네, 국회로 들어온 그 계엄군들의 영상을 보면 뭐 방탄복 그리고 방탄 헬멧, 야간 작전용, 야간 투시경 그리고 실탄을 장전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권총, 소총 이런 개인 화기를 다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실무장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특히 그리고 707 특임 단장 어제 네. JTBC에 무기 사용을 본인이 건의해서 막았다. 그러니까 무기를 사용할 수는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직접 털어놓기도 하지만 본인이 했습니다. 막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또 국회 출입을 막으라고 한 적 없다. 이거 사실입니까? 그 발언은 일단 사진 한 장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진 한 장 보시죠. 60대 중반이 넘은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직접 국회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담을 넘어서 국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우 의장 외에도 담을 넘어서 국회 안으로 그날 들어간 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제 못 들어가고 그 앞에서 계엄군하고 이렇게 대치를 하는 상황이 나오기도 했죠. 이미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그리고 최초에 받은 지시가 국회 봉쇄였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 다 잡아들여라 싹 정리하라고 했다.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계엄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군, 국정원 그리고 경찰 가장 최고의 관계자 담당자들이 국회 통제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결정적으로 오늘 경찰이 공개한 녹취록 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 간부가 영등포 경찰서장에게 담을 넘는 사람이 있다 막으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문뿐만이 아니라 담도 막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출입을 막았다. 그리고 무력화 시도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당일 영상, 사진, 증언, 증거 모든 것들로 이제 이미 입증이 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것에 대한 반박이나 제대로 된 해명은 전혀 없이 안 했다. 이런 말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선관위 관련 발언을 또 팩트 체크해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한 비중을 둬서 발언을 했는데 검증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들어보죠.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자, 이 발언 사실입니까? 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 발언의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관위가 북한 해킹에 잘 뚫리더라, 취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래서 국정원을 시켜서 점검을 하러 갔는데 선관위는 조작이 없다 이렇게만 주장을 하더라. 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보완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알 수가 없다. 너무 불안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서 국방부 장관을 시켜서 계엄군을 투입해서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관위를 믿을 수 없다. 부정선거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지난 총선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게 이미 몇 달 전에 고발이 돼서 수사기관, 검찰, 경찰이 다 수사를 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이미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그 수사가 진행된 과정을 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장재현 박사라는 분이 전산 조작 의혹이 있다 해가지고 선관위 관리자 5명을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이거를 경찰로 넘겼고 경찰이 몇 개월을 수사를 했는데 선관위에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 이유를 보니까 선관위는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실제 선거 결과를 보려면 그것은 시군구 선관위에서 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구조다. 조작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구조라서 이건 무혐의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요. 경찰만 이렇게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 검찰도 다시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21대 총선이 끝나고서도 사실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게 제기가 됐습니다. 그때도 뭐 투표함 보존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했었는데 한 번도 어떤 증거가 제대로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이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많이 전해드렸잖아요. 이미 수사기관에서 결론 내렸다, 무혐의로. 네. 근데 계속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입을 통해서도 나왔는데 선관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에 있어서 국방부 장관에게 이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했대. 이 발언은 어떻습니까? 일단 국방부 장관이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할 권한이 있는가 여기서부터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선관위에 어쨌든 계엄이 선포된 다음에 계엄군이 투입이 됐고요. 그리고 그 인력 가운데 방첩사 그리고 정보사의 IT 전문 인력들이 갔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뭔가 보려고 했다, 뭔가를 가져오려고 했다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사실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수사기관이 다 무혐의다, 아무런 의혹이 없다라고 결론을 낸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할 수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오늘 입장을 직접 냈는데 그 입장을 직접 보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가장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과 다름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승리한 지난 대선이나 여당이 패배한 지난 총선이나 같은 선관위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는데 왜 패배한 선거에 대해서만 이미 수사기관의 결과가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느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다시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고 이러한 고도의 통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과연 맞는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자, 박 기자, 이 발언 사실입니까? 네, 우선 이 주장을 두 개로 쪼개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도의 통치 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부터 따져보면요. 사실과 다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할지라도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 통치 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여러 차례 판단을 했습니다. 주로 인용이 되는 게 바로 1996년 헌법재판소의 판례인데요.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긴급 명령한 금융실명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때 헌재는 이 통치 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통치 행위를 포함한 모든 국가 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당연히 이 통치 행위라고 할지라도 헌재의 심판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네.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때도 이 통치 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다퉜는데요. 이때도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의 이념을 구현해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통치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 확인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이 부분을 어제 팩트체크에서 전해드렸던 부분인데요. 이를 판단한 게 1997년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윤상현 의원 발언을 팩트체크하면서 또 자세히 짚어드렸던 내용이죠. 맞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요. 당시 그 두 사람, 그러니까 이 전두환과 그 노태우 씨는 내란죄로 처벌받았잖아요. 네. 이때 대법원은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만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면서 사법심사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헌법학자의 설명도 함께 듣고 오시죠. 우리 판례를 보면 통치 행위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될 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게 확고한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데 그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요.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요. 이 선관위 관련 발언도 한번 또 팩트체크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부터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을 두고 윤 대통령이 사실상 내란죄를 인정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온다고요? 네, 내란죄 정의는 형법 제87조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자를 내란죄로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12.3 내란 사태는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배제하려고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가가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헌 문란이라는 건 형법 제91조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을 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그리고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선관위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이번 비상계엄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점검시킨 거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점검하도록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2분 만인 당일 오후 10시 31분에 선관위에 계엄군이 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무단 점거를 하고 전산 서버를 탈취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정황이 속속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국가기관인 선관위에 들어가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 정치인 체포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 150명을 넘지 않도록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헌법학자도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인정한 발언이었다. 비슷한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듣고 오시죠. 비상계엄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공격한 거예요. 정부가 국회를 병력을 통해서 공격을 해서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려고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병력을 동원해서 점거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기도한 겁니다. 네, 오늘 28분 20초 동안 이어진 이 대국민 담화. 팩트체크해볼 만한 대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일부분 자세히 또 팩트체크 해드렸고요. 박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